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연윤착법 재수술로 정해봤는데요. 매몰법 재수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첫 수술로 매몰법이 이제 풀렸을 때 다시 이제 재수술로 쌍꺼풀을 고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매몰 재수술 또는 자연윤착법 재수술을 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재수술을 매몰법으로 해도 되느냐, 예전 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하면 오래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예전 실을 제거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몰법이라는 것이 구멍만 뚫어서 실을 묻어서 수술을 하는 것인데, 예전 실을 찾아서 빼려면 어느 정도 절개를 가해야만 하고, 같은 의사가 수술한 게 아니면 예전 실을 찾아서 뽑는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파란색, 우리가 나일론이라고 하는 실을 많이 쓰는데, 파란색이나 까만색을 쓰는데, 그래서 5년 이상 지나면은 거의 투명해져서 살색과 이제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색소는 빠져버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라인보다 똑같이 하거나 그보다 위에만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중복으로 실을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수술을 이제 연속 매몰법으로 했다면 또 이제 그런 연속된 실이 들어가는 게 좀 꺼려진다면 매듭만 짓는 다매듭법으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붓기도 더 적고 고정이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술인데 이제 매몰법으로 해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수술이 몇 년 동안 유지됐느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풀렸다 라고 하면 다시 했을 때도 5년 만에 풀릴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획기적인 매몰법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5년마다 결국엔 이 눈수술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절개법을 했을 때는 흉터와 그리고 쌍꺼풀 고정이 아무래도 강한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싫은지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하셔서 방법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몰법 재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가 아주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재수술을 절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자연착법으로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 쌍꺼풀이 풀려서 또는 비대칭이어서 또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착법 재수술의 어떤 경과나 효과,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쌍꺼풀이 이제 완전히 풀려버리셨죠. 전혀 수술을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로 오셨는데, 절개법을 이제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착법 재수술과 눈매 교정을 해드린 거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5일째 사진인데, 5일째 이렇게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르다, 재수술이라 그래서 회복이 더 느리는 점은 전혀 없거든요.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자연착법은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멍과 붓기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째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케이스는 쌍꺼풀이 이제 풀려서 오셨죠. 오른쪽은 좀 느슨해졌고 왼쪽은 완전히 거의 다 풀려서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오른쪽 눈 수술 전과 후 비교해 보시면 쌍꺼풀이 훨씬 더 선명하고 예뻐졌죠. 그래서 오른쪽 쌍꺼풀도 이 정도 되면은 느슨해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쌍꺼풀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게 안 풀린 것이 아니다. 양쪽 다 재수술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예쁘고 선명한 라인을 갖게 되셨죠. 다음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은 조금 느슨해진 거고, 왼쪽 눈 보시면 쌍꺼풀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밑에다 수술을 하셨을 텐데, 오른쪽 높이 정도에. 근데 풀리다 보면 위로 겹주름이 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쌍꺼풀 비대칭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래쪽에다가 오른쪽 쌍꺼풀 정도 높이에 수술을 해주게 되면, 그대로 수술을 해도 약간은 진해지기 때문에 둘의 중간쯤에서 선명한 하나의 라인이 생기면서 위에 이제 의도치 않게 생겼던 겹주름은 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든 다 풀린 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오른쪽은 쌍꺼풀 거의 없어졌고 왼쪽은 남아있긴 하지만 좀 느슨하죠. 그래서 재수술을 자연착법으로 해드렸을 때 훨씬 라인이 선명해지고 아침에 부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라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분의 경우에는 사실 풀린 건 아니에요. 쌍꺼풀이 보면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분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쌍꺼풀은 두껍고 바깥쪽 쌍꺼풀은 떨어지는 이런 모양 문제, 디자인 문제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눈 위가 꺼져 있다 보니까 가운데 쌍꺼풀이 더 들려서 이런 세모 모양 또는 산 모양의 쌍꺼풀이라고 그러는데, 쌍꺼풀을 뒤쪽 라인을 좀 높여주는, 그러니까 변화를 줘서 재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 위에는 지방 이식을 해서 덮이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쌍꺼풀이 가운데는 낮아지고 바깥쪽은 커지게 해서 밖으로 갈수록 뻗어 보이는 세미아우성 쌍꺼풀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쌍꺼풀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젊은 사람들의 쌍꺼풀 모양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 보이죠.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게 이제 풀린 것이든지 아니면 첫 수술을 너무 얇게 하신 것인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어찌됐든 쌍꺼풀이 너무 낮고 속으로 먹혀 들어가는 인라인 쌍꺼풀의 형태예요. 그래서 쌍꺼풀을 좀 높여서 다시 수술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앞트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인아웃 라인 쌍꺼풀로 바꿔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다음 케이스도 쌍꺼풀 첫 수술을 너무 얇게 해서 속쌍꺼풀처럼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면 쌍꺼풀이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이제 불만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쌍꺼풀을 한 2mm 정도 올려서 재수술을 해드리면 눈을 크게 떠도 잘 보이고 전반적으로 좀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좀 여성스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케이스도 쌍꺼풀 첫 수술을 너무 얇게 해놨죠. 풀리진 않았지만 거의 속쌍꺼풀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 했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쌍꺼풀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한 2mm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몽고주름도 안 터나서 라인이 먹히니까 팀도 같이 해서 라인을 좀 보이게, 뻗어 보이게 해달라, 그래서 인아웃 라인을 완성해드린 재수술 케이스고요. 다음 분도 다 비슷한데 속쌍꺼풀로 라인을 너무 얇게 해놨죠. 재수술로 라인을 올려주고 앞팀, 듀얼팀 같이 원하셔서 눈 가로 길이를 시원하게 크게 해드린, 재수술할 때 이렇게 첫 수술에는 겁이 나서 못했던 트임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케이스는 쌍꺼풀이 너무 얇게 해놨고 좀 느슨해져서 얇아진 면도 있죠. 거의 속쌍꺼풀 상태인데, 그래서 라인을 확실히 올려서 세미아웃 라인으로 바꿔드렸고, 앞트임도 헬스나 몽고주름이 너무 남아있어서 좀 더 터서 앞라인을 굉장히 시원하게 세미아웃성 라인으로 올려드린 그런 재수술 케이스도 있고요. 자연척법 재수술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번, 뭐 많게는 한 4번까지는 그래도 하실 수 있다. 뭐 안에 있던 실이 어떤 말썽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 이중 매몰법과 그 다음에 뭐 다매드법, 단매드법 이런 방법을 조합해서 한다면 3번, 4번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이제 풀리는 주기를 보셔서 빨리 풀려서 나는 도저히 이 방법이 맞지 않는구나,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자연척법 재수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